2022년 9월, 나사는 목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목시 프로젝트란 화성의 대기에 머물고 있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실험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시간과 대기, 계절 등 조건을 바꿔가며 상황에 맞게 산소를 만들어가는 실험을 했고, 시간당 6g의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6g의 산소는 지구의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의 양과 비슷한 양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인 우주선과 탐사 장비가 세계 각국에서 화성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이들의 목적은 화성의 현재 상태와 화성의 자연을 탐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행성 간의 여행은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공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계속해서 화성을 향해 날아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하며 언젠가 먼 미래에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게 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를 위해 인류는 화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입니다. 최저 온도는 영하 140도, 최고 온도는 35도로 인간이 살기에는 온도만 봐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화성 탐사와 화성 테라포밍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역시 10년 안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부족한 기술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위해 테슬라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할 만큼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의 목표는 언젠가의 화성 이주 계획, 화성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화성의 극지방에 엄청나게 핵폭탄을 쏟아부어 얼음이 녹고 묻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만나 화성이 따뜻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러 나라와 과학자 그리고 민간 기업들마저도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이미 많은 연구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온실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화성의 궤도에 초대형 반사경 수백 개를 띄워 태양광을 반사시키려는 계획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은 대중들은 알 수 없는 화성의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2의 지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발견한 것일 수도 있겠죠. 1976년 미국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는 세계 최초로 화성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임무 기간 동안 5만 장이 넘는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5만 장이 넘는 사진 중에 그들은 뭔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이킹 1호가 화성에 다다르기까지 들었던 금액은 그 당시 10억 달러로 1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지구로 전송한 사진 중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진이 있습니다. 마치 스핑크스의 얼굴을 연상케 하는 사진이 전송되며 이 인면함 사진을 두고 인공 구조물이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리차드 호글랜드 박사는 수년간 화성의 사진들을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결코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며, 놀랍게도 화성 인면함 주변에선 피라미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의 피라미드와 인면함은 지구의 피라미드와 놀랍도록 비율이 일치하다고 그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면함의 크기는 넓이만 1.5km, 높이는 8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호글랜드 박사는 분명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화성에서 발견된 인면왕과 피라미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면암 사진이 공개된 후 나사에선 빛으로 왜곡되어 그렇게 보인 것이라며 얼굴의 형태가 뭉개진 다른 사진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최근까지 20여 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차원 입체 영상 기술까지 동원돼 사람의 얼굴의 모습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단 인공적인 구조물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발견된 유리 터널입니다. 폭 100m, 길이는 2.5km로 추정이 되는데 호글랜드 박사는 화성 사진에서 이 터널을 발견하고 굉장히 흥분했고 이 투명한 지렁이처럼 보이는 터널의 발견을 화성에 숨겨진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보로부터 전송된 사진 중엔 마치 거대한 바위 안으로 출입구같이 보이는 형태의 사진이 전송이 되었는데 이 사진 역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에일리언 도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사의 입장은 물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바위 틈이고 자연적 침식의 결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1년 촬영된 화성의 사진을 보면 뭔가 하늘에 떠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사진을 확대해 본 결과 지구에선 본 적이 없는 형태의 뭔가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FO나 외계의 새가 촬영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움직이는 물체만 촬영이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진에 찍힌 물체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화성의 붉은 모래 언덕을 담은 고해상도 사진을 나사에서 공개를 합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사진 속 이상한 모습을 찾아냈는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 마치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바위에 걸터 앉아 있거나 사람의 형태를 조각한 듯한 동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나사는 본의 아니게 화성인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지점의 바위가 더 높이 솟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큐리오시티로부터 전송된 또 다른 사진에선 거대한 바위의 사진에서 무언가 발견이 됐는데 모양을 표현하자면 개 모양을 한 듯한 무언가가 바위에 붙어있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이 사진은 분명 뭔가 생명체가 찍힌 것이라 화제가 되지만 나사의 입장은 인간의 뇌는 자신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익숙하지 않은 물체를 보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며 착시 현상이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사진 전문가와 누리꾼들의 의견은 결코 자연적으로 생성된 모습이 아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논란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976년 바이킹 1호와 2호로부터 전송된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은 화성이 붉은 행성이라 불리는 것에 걸맞게 붉은 땅과 붉은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본 사진작가와 전문가들은 사진에서 색이 조작된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화성에 도착한 무인 탐사 로봇 스피리트와 오퍼튜니티5에서 보내온 비슷한 사진인 붉은 모래와 붉은 하늘의 사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은 어색해 보였던 초기 사진을 조사하자 보정된 사실을 알게 되고 화성의 하늘색이 붉은색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푸른색이란 사실을 밝혀냅니다. 1997년 패스파인더가 보내온 사진 역시 화성의 하늘을 붉게 처리했다고 의혹을 받게 되며 전문가들이 사진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나사는 화성에서 전해지는 모든 사진을 흑백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탐사선엔 여러 마리의 생명체가 올라온 사진과 녹색 잎에 식물이 찍힌 사진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되자마자 즉시 삭제가 되어 그 사진을 다시 찾는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1989년 구소련 화성 탐사선이었던 포보스2는 임무를 마치고 이동 중 신호를 잃고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라지기 전 포보스2가 전송한 사진 중엔 시가 모양의 길쭉한 형태의 비행체의 그림자가 포착되었는데 길이가 최소 20km, 넓이는 1.5km에 달했습니다. 이 비행체는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탐사선은 펄스빔에 의해 사라진 것 같다고 구소련 당국은 전했습니다. 화성에서 찍힌 사진 중엔 돔 형태의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금속재로 보이며 태양빛이 반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미국 플라즈마 물리학자인 존 브랜드버그 박사는 일리노이에서 개최된 물리학 회의에서 화성 전역에 퍼진 방사성 물질들은 먼 과거 화성에서 핵폭발이 있었던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화성 표면은 우라늄과 토륨, 방사성 칼륨 등 방사성 물질들이 뒤덮여 있는데 화성도 한때 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했지만 다른 외계와의 전쟁이나 침공으로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을 수 있다고 존 브랜드버그 박사는 추정을 했습니다. 화성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인류가 화성을 테라포밍하겠다는 계획은 무모한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조사는 끝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사 소속 연구가인 크리스토퍼 맥케이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하 70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화성에서 발견된 것처럼 화성에 물이 없다는 추정은 잘못이다. 그 잘못된 추정처럼 화성에 생물체가 없다는 기존의 학설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화학적 에너지로 살아가는 생물이나 화성의 조건에 맞춰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 과거, 파괴된 화성에서 화성인들은 지구로 이주해 정착을 시작하고 문명을 전파했다. 그렇게 여러 문명을 거듭하고 발전이 된 지구는 지나친 발전과 욕심으로 과거의 화성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지구인들은 제2의 지구를 찾아 화성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렇게 문명은 반복되는 것이다. 정말 문명은 그렇게 리셋이 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